처음에 이제 그 JSP 웹 프로그래밍에서 JSP가 뭔지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가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요 JSP의 개념을 볼 건데, 웹이라는 용어와 JSP가 뭔지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JSP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웹 프로그램 개발할 때 쓰는 언어가 JSP, 우리 지금 JSP 하고 있죠. 그 다음에 PHP, 그 다음에 이제 ASP. 예, 뭐 최근에는 파이썬도 웹으로 이제 또 뭐 한다고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언어 중에 웹 프로그램으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업무들 이제 보면 JSP, PHP, ASP, 자, 요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삼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자, 그리고 뭐 기타 등등으로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로 쇼핑몰, 웹 쇼핑몰을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뭐 이게 설명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장에서 웹 개념과 동작 원리, 다음에 웹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JSP 개념 특징, 이런 건 이제 봐야 되고, 다음에 JSP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한 개발 환경, 이걸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 웹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간단한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 예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법, JSP 문법을 배우면 요 배운 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쇼핑몰, 이거 웹 붙어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쓰는 쇼핑몰이 웹 기반이죠. 웹 쇼핑몰 이제 시작 페이지, 메인 페이지 시작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인터넷과 웹에 대한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뭐냐, 웹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그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서 TCP/I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쓰죠. 자, 요걸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 전 세계를 요 TCP/I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뭐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인터넷,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죠. 뭐 웹 서비스도 하고, 이메일 서비스도 하고, 텔넷이나 FTP 서비스 같은 그런 이제 웹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웹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이제 인터넷 주소 입력할 때 보면 www 하잖아요. 그 www가 월드 와이드 웹에 보면 다 W로 시작하죠. 이거 약자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인터넷 주소에 www 넣잖아요. 월드 와이드 웹에 요 W 3개 넣는 거예요. 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간을 웹이라고 한다.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 준말로 그냥 웹이라고 하죠. 그래서 웹의 동작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 자, 클라이언트는 요청하는 거고요. 서버는 그 요청에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나눠놓은 거죠.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하고요. 서버는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음식적으로 따지면 손님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짜장면 한 그릇, 뭐 짬뽕 한 그릇 주세요, 볶음밥 주세요, 요청하죠. 서버는 그러면 이제 중국집 이제 갔을 때 서버는 거기 이제 서빙을 하잖아요, 그죠?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하면 짜장면 만들어서 탁 이렇게 갖다 주고, 짬뽕 한 그릇 주세요 하면 짬뽕 만들어서 딱 갖다 주고, 그죠? 뭔가를 자, 서비스 하는 쪽이 이제 서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배달 같은 거 이제 주문할 때 뭐 앱 같은 거 사용해서 배달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죠? 그걸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응답, 그래서 배달 주문 받아서 배달 이렇게 해주죠, 실제. 이걸 응답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는 이제 이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우리 이제 웹 서버나 와스 서버가 장착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쓰이는 웹서버는 아파치라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톰캣은 와스라고 부릅니다. 와스. 근데 와스인데 웹서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 시간에 설명을 다 들었던 거예요. 톰캣은 아파치 재단에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다운받아서 우리가 설치할 수가 있고, 요 아파치 웹서버는 HTML, 다음에 스타일 시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요런 소스 파일들을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정적 페이지, 정적 컨텐츠를 전송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톰캣은 요 안에 와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톰캣은 기본적으로 이제 와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별도로 아파치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 톰캣 안에 요 아파치처럼 웹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기능을. 그래서 톰캣만 설치하시면 웹 서비스도 되고 와스 서비스도 됩니다. 같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IIS라고 해서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인데, 요거는 이름이에요. 이름. 웹서버 이름인데,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MS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윈도우 서버에서 제공되는 웹서버입니다. 웹서버.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웹 서비스를 하려면 웹서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IIS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어떤 기능을 웹 서비스를 하려면은 요런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IIS를 설치를 해서 웹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적 웹페이지와 정적 웹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정적 페이지, 동적 페이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웹 서버와 와스 서버 구분하실 때 정적 웹페이지를 서비스하는 것은 웹 서버, 동적 웹페이지를 서비스하는 것을 와스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정적 웹페이지 설명해 보면 컴퓨터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보는 거. 컴퓨터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보는 거. 뭔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송해 준다는 거죠. 브라우저 쪽으로. 대표적으로 HTML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한 HTML을 웹서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웹서버에 접속한 브라우저 쪽으로 그 HTML 파일 내용을 그대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전송받아서 브라우저가 그놈을 해석해서 화면에 착 보여줍니다. 뭐 버튼이라든지 메뉴라든지 배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웹페이지는 저장된 내용을 다른 변수로 가공 처리하여 보여주는 곳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까 대표적으로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씀드린 PHP, ASP, JSP, 자바 서버 페이지.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 약자입니다. 우리가 배운 그 자바, 자바를 이제 이용해서 서버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다 해서 자바 서버 페이지 JSP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 페이지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JSP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죠. 웹사이트 구축할 때는 이런 이제 HTML, 뭐 자바스크립트, 뭐 스타일 시트 이런 이제 정적 웹페이지 요소 하고요. JSP든 ASP든 PHP든 실제 프로그래밍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이제 그 요소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적 웹페이지 요소가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 이미 뭐 인터넷 모르시는 분 없고 인터넷 사용 안 해보시는 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주소를 입력을 하면 서버에 접속이 되죠.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 쪽으로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www.naver.com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이버닷컴 주소 쳤는데 그게 무슨 요청인데요?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웹을 잘 모르시면.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www.naver.com 하는 게 뭐냐면, 야 브라우저야, 브라우저야 네이버닷컴 사이트 보여다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메인명을요 IP 어드레스로 DNS에서
변환시켜 가지고 IP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서버에 접속하는 거예요. 이때 브라우저가 접속하는 서버는요, 여기 서버에 물리적인 서버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는 서버는 웹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웹서버에 접속을 하면 요 웹서버는 브라우저가 하나 접속했네. 브라우저 보니까 www.naver.com 해서 홈 디렉토리 요청하는구나. 그러면 홈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HTML 문서를 쫙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 HTML 문서를 쫙 전송을 하면 이 전송된 값을 내용을 브라우저가 받아요. 다 받아서 화면에 그림을 그려주는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HTML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메뉴는 메뉴로 이렇게 보여주고 안에 컨텐츠는 컨텐츠로 보여주고 그림은 그림대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에 보면 클라이언트가 웹페이지를 이렇게 서버로 요청을 하면 2번 웹서버가 뭐뭐뭐.html 파일을 여기서 요청하는 게 있으면 요거를 이제 찾아서 전달하는 거죠. 어디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한다 그럽니다. 요청에 대한 응답. 그래서 이미 준비된 HTML 문서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전달한다. 송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클라이언트는 요 송신된 HTML 문서를 수신해서 웹 브라우저가 요 HTML 문서를 해석해서 처리기가 이 브라우저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HTML 처리기, 해석, 우리 그 자바 컴파일러처럼 HTML을 해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파서라고 하는데 해석기가 있습니다. 해석하고 실행을 줄 수가 있어요. 다음에 스타일 시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처리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그래서 코드를 전송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를 전송받아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정적 웹페이지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JSP나 SPPH를 안 배우고 처음에 이제 그냥 이제 그 HTML 페이지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과정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그냥 작성하는 디자인 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 하면 처음에 이제 HTML 배우고 스타일 시트 배우고 자바스크립트 배우거든요. 그러면 웹서버만 있으면 돼. 그래서 HTML 파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웹서버에 올려놓으면 접속하면 그대로 내용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적 웹페이지 동작하는 건 어떠냐? 앞에서는 이제 정적 웹페이지 본 거고요. 동적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SP나 PHP나 JSP라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WAS를 통해서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동적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JSP 하니까 JSP 코드가 실제적으로 이 클라이언트 쪽으로는 전달이 안 돼요. JSP를 우리가 서버에 작성해서 올려놓으면 이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JSP가 자바 코드로 바뀌고 자바 코드는 컴파일이 클래스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실행된 결과 값을 HTML, 스타일 시트, 자바스크립트 이런 코드로 생성을 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동쪽 웹페이지 실행했을 때도 실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되는 내용들은 HTML과 같은 정적 요소들이 이제 전달이 사실은 돼요. 그런데 왜 동쪽 웹페이지라고 하느냐? 서버에 돌아가는 JSP 예를 들게요. JSP에 어떤 값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전달되는 값이 달라집니다. 자, 남자 회원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남자 회원들이 좋아하는 면도기라든지 이런 거 상품을 띄우고, 여자 회원이 딱 접속했다. 그러면 여자 회원이 좋아하는 립스틱 같은 거죠. 구두 이런 거. 여자 회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화장품. 요런 것들을 화면에 띄워줘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로 접속했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페이지가 달라요. 어린애가 접속했다 하면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페이지를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동적이라는 얘기는 바뀐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보여주는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JS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동적 웹페이지를 만들 때 우리는 이제 PHP, ASP, JSP 중에 JSP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JSP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JSP는 뭐냐? 자, 웹 프로그래밍 이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요 JSP 우리가 지금 이제 JSP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자바 초창기에부터 자바가 그렇게 많이 쓰인 거 아닌데 지금은 자바 JSP를 엄청나게 씁니다. 예, 보안 쪽에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자바 JSP를 많이 지금 쓰고 개발도 많이 해놨죠. 그래서 이제 요 JSP는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 실행 언어와 서버 측 실행 언어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JSP는 서버 측 웹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서버 측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얘기는 서버에서 실행되고요. 예, 그 결과값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서버에 있는 이 JSP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해 놓은 거는요 절대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달이 안 돼요. 클라이언트가 볼 수가 없어요. 예, JSP 페이지는 서버에서만 실행이 되고 JSP 소스 코드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이 안 됩니다. 예, 서버에서만 실행되고 단지 이제 JSP가 호출되면 JSP가 실행한 그 결과값을 HTML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측 실행 언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자바하고 달라요. 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JSP는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JSP 특징 보면 이제 JSP는 서블릿 기술의 확장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JSP는 결국에는 자바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JSP 코드를 작성해 놓으면 JSP 사이트를 딱 접속을 했을 때 이 JSP 소스 코드가 서블릿이라는 형태의 자바 소스 코드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서블릿은 뭔데요? 하잖아요. 그죠? 자바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블릿이라는 그런 이제 상속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지는 클래스예요. 그런데 웹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서 뭔가를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서블릿 사용해서 웹사이트 만들 수 있네요. 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바를 문법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서블릿을 또 쓸 줄 알아셔야 돼요. 예, 서블릿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 뭐냐면 소스가 길어져요. 예, 자바로 하다 보니까 소스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SP나 PGP 다른 웹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간단하게 코드를 넣어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JSP입니다. JSP. 예, 그래서 서블릿 기술의 확장. 이 서블릿은 자바입니다. 자바. 그래서 JSP는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JSP는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 JSP는 개발하면 코드 길이를 줄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전에 이제 서블릿 같은 걸 사용했을 때는 코드가 엄청 길었거든요. 예. 그래서 초창기에는 자바를 하고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서블릿을 막 공부를 했었어요. 서블릿도 아주 두꺼운 책으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자바 문법 다 안다 하더라도 서블릿 책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자바 문법 따로 서블릿 따로 또 책이 있어요. 예. 그러면 또 머리 아프다 그죠? 예. 공부를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서블릿이 뭔지는 맛은 보고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이제 JSP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 웹사이트를 동적 웹사이트를 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JSP 페이지 처리 과정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JSP가 처리가 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JSP 기본 문법을 익혔어요. 자바 기본 문법 익히듯이 JSP 기본 문법을 이제 익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웹서버에 여러분들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사용해서 웹서버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만 쓰는 웹서버를 하나씩 설치를 해 둘 거예요. 톰캣이라는. 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 쓰는 예, 웹서버를 요런 웹서버를 하나 만들 거예요. 예. 여기에 톰캣을 설치해 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JSP 파일을 업로드 해 놓고요. 이제 브라우저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로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hello.jsp라는 JSP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웹서버에다가 올려 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 JSP 페이지를 예, 그 주소를 치고 접속을 하면 자, 요 웹서버에 자, 웹페이지 JSP 페이지를 이제 호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 내부적으로 이 JSP 소스 코드가 서블릿이라고 하는 자바 소스 코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hello.jsp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hello_jsp.java. 자, 우리 자바 공부할 때 클래스 만들 때 소스 코드 뭘로 만들어집니까? .java로 만들어지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바 소스 코드로 바뀌어요. 바뀌고 이렇게 자바 소스 코드로 바뀐 것이 예, 이렇게 실행이 되려면 컴파일 됩니다. 컴파일. 자바 컴파일러 아시잖아요. 그죠? 자바 컴파일러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컴파일을 하면 예, 여기 이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고 요렇게 만들어진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 실행하면 결과값 나오겠죠? 그 결과값을 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HTML 코드화 시켜가지고 탁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JSP를 호출하면 JSP가 실행한 결과값을 HTML로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웹서버 안에 지금 웹서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제 요거는 이제 WAS가 되겠죠. WAS인데 JSP 컨테이너라고 해서 WAS는 이렇게 이제 JSP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처리기라고 보면 되겠죠. 처리기. JSP를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이제 컨테이너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번역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결과값을 예,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JSP 생명 주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JSP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내부적인 내용이고요. 처음에 이제 hello.jsp라는 게 예, 호출이 되면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번역이 먼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바 코드로 그죠? hello_jsp.java로 번역이 되고 요걸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hello_java.class라고 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지면 로딩 초기화 JSP init이라는 메소드 이제 호출이 되고요. 이제 실행이 될 때는 JSP 서비스라는 게 자동 호출이 됩니다. 예, JSP 서비스 해서 호출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실행을 하고 응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JSP 페이지 할 역할이 끝났다 하면 JSP destroy 해서 소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 컴파일돼서 실행하고 결과값 보여주고 사라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JSP 생명 주기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럼 JSP 이걸 이제 개발을 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느냐. 일단 JDK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미 JDK 다 설치해 놓으셨죠? 예, JDK 우리 앞에서 JDK 다운받아 가지고 환경 설정하고 다 하셨습니다. 그죠? 예, 끝. 예. 그 다음에 웹서버가 있어야 된다. 자, 톰캣이라는 웹서버라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웹서버를 포함한 WAS 서버죠. WAS 서버.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웹서버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WAS 서버입니다. WAS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죠? 예. 그래서 톰캣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톰캣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제 우리가 설치도 해보고 이제 실행도 해보고 해보셔야 돼요. 얘를 가지고 예? 작동을 시켜봐야 됩니다. 브라우저로 탁 접속을 하고 예.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고 예. 톰캣이 이제 서버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JSP를 개발할 때 통합 개발 환경으로 뭘 쓰느냐? 이클립스. 우리 이클립스 쓰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클립스를 써요. 그래서 이클립스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자바를 개발할 수 있는 이클립스 본을 받아서 설치해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웹 프로그램 개발할 때 최적화되어 있는 이클립스가 또 있어요. 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예, 그 환경에 그 이클립스 세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클립스를 다운받아서 이제 뭐 압축 물품에 쓸 수 있으니까 앞에서 우리 이제 이클립스 쓰듯이 그렇게 뭐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뭐 요소라고 돼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 JSP 개발 환경을 꾸미려면 일단 JDK 설치해야 된다, 톰캣 설치해야 된다, 개발 도구 있어야 되니까 이클립스 설치해야 된다. 이클립스 설치해봤고 JDK 설치해봤죠. 그럼 우리가 이제 톰캣만 제대로 설치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근데 따로 다 설치하면 끝나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게 실제 이제 요 이클립스를 설치한 다음에 이 톰캣이라는 이 와스하고 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연동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JSP 개발 환경 구축할 때 이 부분을 해야 되고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웹 프로그램 할 때 캐리트 셋, 예, 캐리트 셋이라는 거 UTF-8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클립스의 환경 설정 부분에서 웹에서 쓰는 거는 다 UTF-8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한글 읽으면 막 깨집니다. 예. 그래서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UTF-8 인코딩 타입으로 다 예, 환경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웹 이제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따로 우리가 또 실습을 또 하면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뭐 그 외에 이제 그 자바 이제 우리 이제 개발할 때 JDK를 설치했는데 이 JDK라는 놈이 JRE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JDK는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JVM 있는데 우리가 JRE만 설치할 수도 있고 JDK를 설치할 수 있는데 JRE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요. 실제 개발 환경이 아니고 실행 환경. 자바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를 실행만 해주는 거. 예. 요거 같은 게 JR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죠, 그죠? 이 안에 뭐 JIT 자바 인타임 컴파일러와 자바 인터프리터 예, 이걸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VM 하고 JRE를 설치하게 되면 클래스 로더, 다음에 자바 API. 여러분들 자바 우리 배울 때 자바 API 띄워놓고 보잖아요. 자바 API 많죠. 그러니까 실행하려면 우리가 프로그래머 개발할 때 자바 API를 땡겨 쓰잖아요. 그럼 실행할 때도 그 땡기신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땡겨 썼던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들이 있어야 실행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JRE 설치할 때 요 자바 API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행 시간,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JDK를 설치하게 되면 요 JRE 플러스 JDK 안에 있는 요 항목들이 같이 설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JRE 따로 JDK 따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자바 우리 개발할 때 그냥 JDK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JRE도 설치되고 JDK도 설치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JDK는 JRE 플러스 컴파일러, 디버거, 애플리뷰어 등 개발과 관련된 툴들이 같이 설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JDK는 자바 데벨롭먼트 킷이라고 하고 JRE 같은 경우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 JDK 설치하는 건데 이건 조금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JDK 우리가 설치해봤죠.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잡는 거 예. 이것도 예,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죠? 자바 언더바 홈 예, 설치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환경 변수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죠? 예.